요즘 우리의 휴대폰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손가락의 일부라고 할 수 있죠. 휴대폰은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마법의 장치지만 천하무적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휴대폰이 곁에 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이 조언과 트릭을 확인해 보세요. 1. 오래된 앱을 없애세요. 경우에 따라 앱 인벤토리를 만드세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앱이 있는 경우 전화기에서 제거하시고요. 이렇게 하면 메모리가 확보돼서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앱이 가장 많은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는지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에너지 절약 모드를 사용합니다. 이 기능을 켜면 전화기 충전이 더 빨라집니다. 하지만 앱 실행 속도가 느려지고 이메일과 자동 업데이트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에서 실행 중인 모든 추가 작업이 중지되거나 적어도 속도가 느려집니다. 3. 수신 상태가 좋지 않은 지역에 있는 경우 비행 모드를 켭니다. 휴대폰은 배터리를 사용하여 수신 신호를 검색합니다. 어떤 신호도 받지 못하더라도 전화기는 계속해서 신호를 찾을 거예요. 그러면 배터리가 심각하게 소모됩니다. 수신 상태가 좋지 않은 지역에 있는 경우 비행 모드를 켜면 배터리가 절약됩니다. 4.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물론 그게 전화기를 가지고 다니는 가장 쉬운 방법이긴 합니다. 모두가 그렇게 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머니에 가득한 보풀, 먼지, 그리고 작은 파편들이 전화기의 충전 포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포트가 이 지저분한 물건들로 가득 차면 충전도 잘 되지 않습니다. 전화 케이스를 고를 때 작은 충전 포트 덮개가 달려있는 것으로 하면 좋겠죠? 5. 전화기를 안전하게 청소하세요. 우리 모두는 휴대폰을 물에 적시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습기도 전화기에 좋지 않죠. 여기에는 젖은 물티슈, 소독용 알코올 또는 스프레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냥 마른 면 헝겊으로 스크린과 뒷면을 닦으세요. 안경 닦는 청 같은 것도 좋아요. 6.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중지해야 하는 시기를 파악합니다. 휴대폰 생산업체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2-3대 정도만 지원할 거예요. 전화기가 오래됐더라도 업데이트를 계속 진행할 수 있지만 특정 앱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아 답답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과 호환되지 않는 새로운 업데이트도 그저 메모리만 차지하게 될 거예요. 7. 가끔 휴대폰의 전원을 완전히 끄세요. 이건 배터리를 다 써버리는 것과는 다릅니다. 실제 전원 끄기 버튼을 누르고 몇 분 동안 전화를 쓰지 않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하면 전화기에 좋고 휴대폰 수명도 연장될 거예요. 8. 휴대폰은 배터리 수명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줄 겁니다. 전화기의 설정에서 배터리 잔량을 시간 및 분 단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충전한 시간도 알 수 있어요. 덕분에 과충전을 막는 데 도움이 되죠. 과충전하니까 말인데요. 9. 휴대폰을 항상 100% 완충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전화기에 좋지 않아요. 휴대폰이 충전기에 연결되어 완충된 이후에도 계속 충전하면 배터리가 방전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에는 리튬 이온 배터리가 들어있어요. 즉, 전화기 충전 상태가 30에서 50% 사이일 때 가장 잘 작동한다는 말이죠. 휴대폰을 항상 100%로 유지하면 배터리가 피곤해집니다. 말이 나와서 말인데요. 10. 전화를 밤새도록 충전하지 마세요. 방금 말씀드린 문제를 피하려면 잠자리에 들 때 전화를 충전하는 버릇을 버리세요. 물론 잘 때 충전하는 게 쉽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밤새 충전하면 여러분이 깊이 잠든 동안 완충된 후에도 계속 충전이 됩니다. 그러면 얼마 안 가서 아침에도 전화기가 완전히 충전되지 않는 일을 겪게 될 거예요. 11. 전화기를 침대 위에서 충전하지 마세요. 화재 위험이 있습니다. 충전할 때 휴대전화가 따뜻해지고 전기 콘센트에 꽂혀 있죠? 코드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게 뜯어졌거나 전화기의 충전 포트에 똑바로 맞게 꽂혀 있지 않으면 불꽃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12. 그렇다면 전화기를 충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충전하기 전에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지 않도록 합니다. 30% 선 아래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전화기는 여러분이 언제 충전했는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100% 미만일 때마다 전화기에 꽂으면 결국은 재충전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배터리가 30에서 50%일 때 전화기가 가장 잘 작동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동량이 많은 경우 무선 충전기나 충전 패드를 구입하세요. 스마트폰은 이러한 방식으로 충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3. 충전하는 동안 휴대폰은 그냥 두세요. 이게 아마도 가장 실천하기 힘든 충고일 거예요. 충전하는 동안 휴대폰을 사용하지 마세요. 충전을 전화기가 절실히 필요한 낮잠이라고 생각하세요. 전원이 연결된 상태에서 계속 사용하면 그만큼 빠르게 충전되지 않고 플러그를 뽑고 나면 배터리가 더 빨리 방전됩니다. 14. 전화기는 극한의 온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요.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우면 핸드폰에 좋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든 내부 부품을 상하게 할 수 있어요. 전화기를 일정한 온도인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차 안이나 실외에 두지 마세요. 15. 화면 필름에 투자하세요. 추가 비용이 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게 전화기의 스크린을 구해줄 수 있어요. 금이 간 스크린을 교체하는 것은 비용도 많이 들고 짜증나는 일이죠. 최선을 다해서 핸드폰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충격을 잘 흡수하는 핸드폰 케이스도 사야 한다는 뜻이죠. 16. 검은 바탕화면을 사용하면 배터리를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하죠? 하지만 말이 돼요. 화면이 검은색이면 전화기가 밝은 색상의 픽셀을 켜기 위해 작동할 필요가 없죠. 같은 이유로 움직이는 배경화면을 사용하면 배터리가 더 빨리 나갈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배경화면을 움직이게 하거나 불을 밝히는 것은 핸드폰 입장에서는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하루 동안 검은색 배경화면을 사용해보고 댓글에 어땠는지 알려주세요. 정말 큰 변화가 있었나요? 17. 전화기의 화면 잠금 기능을 사용합니다. 여러분이 잠금 해제 방법으로 안면 인식이나 홍채 스캐닝 혹은 지문 등 무엇을 선호하든 간에 휴대폰을 잠그면 안전할 뿐만 아니라 휴대폰이 가방 안에서 이리저리 굴러다니다 우연히 사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연한 사용이란 뜻하지 않게 앱이나 이메일을 열거나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전화 거는 것을 말합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잖아요. 18. 화면이 켜져 있는 시간을 짧게 제한합니다. 네, 전화기의 잠금 해제를 자주 해야 해서 짜증날 수도 있지만 15초에서 30초 사이에 화면이 꺼지도록 설정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휴대폰이 좀 더 자주 쉬고 배터리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휴대폰이 더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전화기의 화면 하니까 말인데요. 19. 핸드폰의 화면 확인 횟수를 줄이세요. 그렇게 하는 게 어렵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게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까요? 하실 수도 있겠죠. 네, 알고 보니 그렇다네요. 연구원들은 보통 사람들이 하루에 글쎄 무려 150번 정도 휴대폰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화면을 켤 때마다 배터리가 약간 사용됩니다. 하루에 그렇게 자주 화면을 확인하면 얼마나 많은 배터리를 사용하게 될지 생각해 보세요. 20. 여행자를 위한 팁. 전화기의 위치 추적 기능을 끄세요. 이건 누구에게나 좋은 팁이지만 특히 자주 여행을 다니며 해외에 있는 동안 배터리가 바닥나면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께 더욱 좋은 팁입니다. 많은 앱이 위치 추적을 해도 되는지 물어봅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도록 말이죠. 이것은 멋지다고 생각하든 소름 끼친다고 생각하든 간에 위치 추적은 배터리를 매우 빨리 소모시킵니다. 설정해서 이 기능을 완전히 끄세요. 여러분,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영상이 많답니다. 왼쪽 혹은 오른쪽 비디오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밝은 면과 함께 하세요.